네, 어벤져스 전략회의 9월 7일 토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구자능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정 예, 변호사입니다. 그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이런 약간 뭐 문학적인 표현도 있고요. 네. 아주 뭐 사회과학적 표현 그 정의를 하면은 다양한 이해 집단의 갈등을 조정하고 뭐 사회적 공공선을 찾아내는 일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정치는 또 가능성의 예술이다. 뭐 그런 표현도 있는데 이제 어저께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여야 의정 의정 갈등 의료 대란을 풀 수 있는 어떤 해법으로서 여야 의정 이 사자 협의체를 제안을 하고 그 만들어내는 과정 이걸 보면 저는 역시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라는 그 명제가 참 설득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렇죠. 마가렛 대처도 그러잖아요. 자신은 정치적 상상력이 없는 사람과는 정치를 논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상상력이라는 거는 내 이념과 식견과 비전을 통해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거를 어떻게 이제 갈등을 해소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없는 것도 만들어서 변수로 넣고 해결을 하고 이런 것들이니까 이게 있는 것만 가지고 맞다 틀리다 너 잘못됐어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정치인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진흙탕이라도 들어가 가지고 희생하고 결과적으로는 국민을 위해서 최대한의 결론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사람이 진짜 정치인이고 거기서 정치적 상상력 그리고 그 가능성을 살려 가지고 화합을 이루어내는 것이 그 사람의 정치력이다 이런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한동훈이라고 하는 정치인의 정치력 맨날 이제 여의도 초짜다 아직 뭐 정치 초년병이다 뭐 정치력이 얼마나 있겠느냐 여러 가지 의문부호가 붙어 왔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한동훈이란 정치인의 정치력이 어느 정도 한번 그 확인된 게 아닌가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첫 번째 주제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지금 이제 극적으로 어떤 돌파구가 열린 의정 갈등 앞으로 또 그 이루어지기까지 과정 또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KBS가 엄청난 그 영상을 입수를 해서 지금 그걸 이렇게 좀 2시간 분량이라고 하니까 여러 개로 쪼개서 이렇게 내보내는 것 같은데 어제 그 KBS 9시 뉴스에 꼭 우리가 봐야 되는 북한의 최근 그 밑바닥 실상 보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 최근에 탈북했던 탈북자들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랄 정도예요. 요즘 북한이 이렇게 빨리 변화하고 있구나. 그게 2021년 코로나 이후에 뭐 그 영상이라고도 설명을 하는데 그 직전에 탈북한 사람들조차도 야, 요 몇 년간 요 3, 4년 동안에 북한이 이렇게 변했구나. 그 탈북자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북한의 이 밑바닥이 지금 그 엄청난 격변에 놓여 있다. 아주 충격적인 영상이 KBS를 통해서 방영이 됐는데 그거 저희들이 한번 다시 보면서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이제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공직선거법 재판이 열렸는데 그 몰랐다는 의미가 뭐 아주 묘한 그 말장난이라 할까? 뭐 이런 말장난이랄까 뭐 언어 유희에 가까운 뭐 이런 걸 통해서 약간 그 이재명이 자기 변호를 했는데 우리 그 구자룡 변호사께서 보실 때 이게 뭐 재판부가 이런 그 이재명이 어찌 보면 약간 궤변 비슷한 건데 네. 이거를 뭐 어떻게 볼지 이런 것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서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는 첫 번째 주제로 갑니다.
일단 이 꽉꽉 막혀 있었어요. 의정 갈등. 그렇죠. 전혀 뭐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터널도요. 어두운 터널에 들어가도 저기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의정 갈등은 정말 출구가 안 보였어요, 최근에.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 그다음에 장상윤 그 대통령실 사회수석에게 고위 당정 협의회가 있던 8월 25일이었어요. 끝나고 나서 좀 말씀드릴 게 있다 해서 2026년 의대 정원 그 유예안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던졌는데 즉각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매우 불쾌하다라는 강한 거부 네. 반응이 나오면서 이 기존의 의정 갈등인데 플러스 당정 갈등까지 또 다른 갈등까지 추가가 되면서 이 걷잡을 수 없는 그렇죠. 이건 뭐 아무래도 힘들겠다. 음. 그러면서 음. 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또 응급실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고 그래도 추석 연휴 때 뭐 큰 뭐가 터지지 않겠느냐. 네. 그러면 진짜 민심이 폭발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추석 연휴 때 응급실에 응급처치를 못 받아서 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분들 여러 명 생긴다면 정말 민심이 폭발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위기에 있었는데 이게 극적으로 어떻게 돌파구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구 변호사님은 그 어떤 느낌이셨는지. 예. 한동훈 대표가 정말 옳은 일을 위해서는 자기가 다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는구나. 일단 그걸 느꼈고 진정성을 느꼈어요. 당대표 출마할 때도 주변에서 죽기 딱 좋은 자리라고 말린다. 그래도 나는 옳은 길이니까 간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것도 그래요. 제가 언론사하고도 이렇게 소통하고 많이 알잖아요. 네. 근데 언론사에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의정 갈등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인터뷰도 회피한다. 굉장히 주저주저하면서 겁낸다 것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이슈가 너무 어려운 이슈니까 말 한마디 잘못해서 본전도 못 찾고 비판만 받을까봐 그렇죠.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터뷰 회피하고. 근데 네. 이거를 풀겠다고 나서는 거는 그야말로 불구덩이 안으로 내가 끄겠다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을 구하고 불을 끄겠다는 소방대원의 그런 마음으로 네. 뛰어든 건데 다행히 또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는 이 정치력이 대단하고 저 정치인 한동훈은 진정성이 정말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은 정말 죽기 딱 좋은 자리인 게 이게 딱 처음에 얘기를 던졌을 때 대통령실에서 즉각 거부. 그렇죠. 이거를 또 이용하는 사람들은 당정 갈등을 또 비틀어가지고 한정 갈등이라고 해서 한동훈 대표를 엄청나게 공격했잖아요. 맞아요. 한정 갈등이라는 이상한 해괴망측한 용어까지 다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뛰어든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한동훈 당대표 어떻게 공격하나 요것만 궁리하는 그런 그렇죠. 거죠. 국민이 안중에 있으면 그런 식으로 프레이밍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결국은 한동훈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한동훈이 말한 게 옳았다는 게 대통령실의 화답에 의해서도 확인이 된 거죠. 그리고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갈등도 아니고 이거는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도 저도 한 2주 전에 지금 신지호 의원님이랑 똑같이 얘기했었어요. 이거는 국민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정권의 부담이 너무나 클까 봐 그때 가가지고는 걷잡을 수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의 공세에 정말 휘청거리면서 국민들의 이런 응원을 못 받을까 봐 그게 걱정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두 사람 사이에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유연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유연한 결단력이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강조하고자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갈등으로 몰아가는 세력은 국민도 안중에 없고 누가 이득이 되는지 어쩐지에 따라서 자기의 정치적 공간만 관심 있는 거지 국민을 위한 정치는 아닙니다. 사실 8월 25일에 그 고위 당정회의 끝나고 한덕수 총리 등에게 2026년 의대 그 정원 늘리는 거 이거는 좀 유의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가 의정 갈등의 하나의 그 돌파구로서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걸 그 제안을 한 건 맞는데 그런 제안을 했으면요. 아주 비공개로 조용하게 제안을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 보고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 자, 뭐 여당 대표가 그렇게 뭐 그런 제안을 하니 그럼 그
관련된 사람들, 음. 핵심 관계자들 모여서 네. 또 조용하게 네. 그게 진짜 그 해법이 될지 안 될지를 네. 서로 뭐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격의 없이 한번 상의를 해봐라. 뭐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고 나서 거부인지 아닌지 그 이후에 좀 네. 숙고의 시간을 갖고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즉각적으로 아니다. 거부. 그러고서 의대 증원 문제는 완료됐다. 예. 그러고 8일 뒤에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할 수 있다. 이러니까 저희가 당황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8월 25일에 던졌을 때 그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는데 즉각적인 그렇죠. 그 거부. 음. 그리고 대통령 대국민 브리핑 및 기자회견. 네. 기자회견에서 의대 정원 문제는 이미 완료가 됐다. 그러니까요. 의대 정원 늘리는 문제. 네. 이거는 이미 끝났다. 음. 아, 음. 예, 이거 이제 완료가 됐다. 아, 되도록일 수가 없다. 음. 남은 이제 의료 개혁 과제를 잘 해 나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딱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네. 이렇게 되면서 또 응급 상황은 아주 급속도로 악화된다는 것이 현장 르포를 통해서 하나 둘씩 확인되기 시작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대 정원 문제를 두고 또 당정 뭐 충동이랄까 이런 것들이 뭐 일어나는 것 같고 응급실 상황은 급속히 악화가 되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또 여기를 또 파고든 거죠. 맞습니다. 여기를 파고든 거예요. 음. 그래서 8월 20일 그 제안 있고 대통령실의 거부, 그 다음에 대통령의 기자회견, 그 다음에 9월 1일 여야 대표회담이 있는데 네. 진짜 이 여야 대표회담은요, 두 가지 문제, 네. 최병 특검, 그러니까 최병 특검, 그 다음에 이 의료 대란, 이 두 개를 이재명 대표는 아주 핵심 의제로 삼아갖고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이거를 흔들려고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쪽에서는 그 이재명이 그 수를 뻔히 다 파악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의정 갈등 이런 거는 공식 의제로 채택할 수가 없다 네. 하면서 좀 이렇게 예. 디펜스를 한 거죠. 네. 근데 실제 그 회담 과정에서는 그 얘기가 좀 나온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재명의 그런 노림수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오히려 이재명은 당정 간에 이 뭐라 할까 이 갈등을 그렇죠. 틈을 더 벌려서. 확산시키고 그렇죠. 이간을 시켜서 더 이렇게 확산시키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참 그 한동훈 대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야 한동훈은 뭐 할 말 하고 용일 때 치고 나가면 치고 나가는 정치인인 줄 알았는데 이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진퇴양난에 빠져갖고 좀 답답해 보인다. 또 이런 진단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다 그냥 근거 없이 공격만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뭐한테는 뭐만 보인다고. 그때 확인된 건 정작 이재명한테는 대안이 없구나라는 거였어요. 맞습니다. 예. 어떻게 푸실래요에 대해서 아무런 답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그래놓고 어쨌든 정부 나빠요. 어쨌든 한동훈 나빠요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려는 사람은 나도 머리 굴려가지고 이거 어떨까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대통령실에 대해서 비난만 하면은 야당의 몫을 다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뭐 겉으로 뭐 세게 얘기하지 않느냐, 치고 나가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정치를 무슨 투쟁으로만 여기는 사람인데 물밑에서 이렇게 용산을 배려하면서 조율을 많이 해왔다는 게 결과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저는 기시감이 드는 게 그래요. 그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 문제 터졌을 때 네. 사실 물밑에서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얘기 여러 번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음. 마지막에 하다 안 돼가지고 한동훈 대표도 얘기하고 심지어 저도 그때 선거 와중인데 방송 나가가지고 네. 당장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음. 근데 처음에 못 들어온다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고 정말 얼마 안 돼가지고 들어왔어요. 음. 그럼 그냥 진작 들어왔으면 됐을 문제잖아요. 이미 그렇죠. 여론이 다 악화됐는데 우리가 들어오게끔 하는 게 맞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물밑에서 이렇게 배려해가지고 화합을 꾀하는 모양새로 이렇게 논의를 했으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브레인스토밍하고 숙고하고 그러고 나서 메시지 결론 냈어도 되는 건데 즉각 거부 이제 이렇게 하고서 하니까 이 모양새도 좀 이제 민주당이 딱 이제 공격하기 좋은 시기로 흘러갈 뻔했던 거죠. 근데 그렇죠. 그것마저도 한동훈 대표가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풀고 결국은 화합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대통령실에서도 유연한 스탠스를 취했다라는 평가가 지금 나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이거는 고집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어떤 이슈도 당정에서는 이런
거를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앞으로는 물밑에서의 원만한 대화 채널을 더 가동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실의 즉각적인 그 거부 반응이 나왔을 때부터 어제 이제 여야 의정 이게 이제 전격적으로 당정 간의 의견 일치가 되고 요때까지 한 열흘 네. 뭐 열흘 기간이 진짜 한동훈 대표에게는요 인고의 시간이었어요. 인고의 그렇죠. 시간. 예. 그리고 뭐 그 단군 신화에 보면 뭐 그 웅녀가 뭐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참 진짜 답답하죠.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일을 할 때는 굉장히 그 속도감 있게 스피디하게 하는데 네. 이게 꽉 막혀갖고 있으니까 본인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음, 그래서 뭐 요 상태에서 본인이 뭘 좀 더 치고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현재와 같은 좀 뭐 외부로부터 한동훈 이것도 저것도 아니네. 뭐 이런 비판을 받더라도 그 비난을 감수하고 좀 더 이렇게 정중동의 자세로 있어야 될지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요. 그런 인고의 시간을 거치면서 결국 대통령실의 변화를 이끌어낸 겁니다. 맞습니다. 결국. 맞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만약에 진짜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었으면 이재명 같은 정치인이었으면 언론사들 끌고서 용산 막 찾아가서 막 만나자 그러면서 막 용산에 부담을 엄청 줬을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그러면 이제 용산을 굉장히 곤란에 빠뜨리는 건데 한동훈 대표는 정말 나중에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그럼 그 인고의 시간이 얼마나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있었을까. 근데 어떻게 언론에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서도 견뎠을까. 이런 과정들이 많아요. 그렇죠. 최근에도 그 독립기념관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 물밑으로 조율했던 건 나중에 알게 되고 그렇죠. 굉장히 그런 식인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내 정치하기 위해 가지고 했으면 그때도 막 언론에 막 대고 실시간으로 개입했을 거야. 이거 내가 풀겠다 막 이러면서 지금도 용산에 대해서 최대한 의견도 하고 물밑에서 조율도 하고 이런 어려운 거를 끌어냈잖아요. 결론을 냈잖아요. 그럼 네. 그거에 대한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저 한동훈 대표에게 뭐 응원한다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중간에서 정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런 모습 보니까 맘 아파가지고 요새 방송을 못 보겠대요. 그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은 그렇게 네. 표현할 정도인데 네. 그거에 대해서 근데 온갖 얘기들이 한동훈 대표한테 안 들어오겠어요. 막 음. 하루에도 막 수백 통씩 들어올 텐데 음. 근데도 안 하고 정말 물밑에서 두드려 맞을지언정 이게 진짜 결과가 중요하니까. 그렇죠.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 분이고 그 결과는 결국 국민의 이익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견딜 수가 예.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식의 어떤 당정 간의 충돌이 있고 나서 그 민심은 급격하게 또 악화가 됩니다. 감독님은 그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 이 의정 갈등 문제에 대한 그 여론조사를 보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대입 정원 늘린 거 그 잘된 일이다. 56%였는데 저게 과거에는요. 과거라니까 뭐 가까운 그렇죠. 네. 뭐 지난달에 저게 거의 뭐 70%대였던 게 저렇게 내려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갑자기 아팠을 때 저 어디 응급실에 가고 진료 받지 못할까 걱정된다 막 79%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정부의 그 저기 의사들의 의료 공백에 대한 대응 잘하고 있다 21%뿐이 안 돼요. 63%가 정부 응급실 대응 뭐 이런 거 잘못하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표 그 대안 있잖아요. 네. 그 내후년 거 그 유예하자. 네. 거기에 대해서 찬성이 48%고 반대가 36이에요. 맞습니다. 오차범위 바깥에서 한동훈 표 솔루션에 대한 그 지지가 이렇게 나온 거죠. 맞습니다. 저게 좀 비유적으로 쉽게 얘기하자면 처음에 저희도 항상 그래요. 지금 개혁의 방향은 동의해요. 네. 그건 대전제는 항상 우리는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속도 조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그 개혁을 완성시키는 과정에서 문제가 국민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거는 그건 어떻게든 그런 일은 없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랑 저랑 네. 부산에 갑시다라고 네. 의기투합했어요. 네. 근데 제가 시속 200km로 계속 쏴요. 그러면 부산에 가자는 목적에 동의했기 때문에 속도에도 아무 소리 안 하나요? 의원님이 저한테 속도 좀 줄여 사고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주 좋은 비유를 좀 그래 해주셨습니다. 상황마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해가면서 목적을 달성해야지. 그렇죠. 완전히 막 우당탕탕 사고를 내가면서 부산에 도착하면은 거의 다 저희는 산 목숨도 아닐 거거든요. 이거는 개혁을 진짜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치는 그런 의견이다. 이런 거. 그리고 저
급변하는 여론조사 퍼센트도 그게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네. 저게 만약에 이런 한동훈 대표의 안이 용산과 이렇게 완전히 또 이제 일치돼 가지고 결론을 내면 저것도 이제 개혁 방향에 대한 거는 다시 또 치솟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민심의 흐름이 저렇게 이제 전개가 되고 수요일에 또 대통령께서 의정부의 응급실을 야밤에 가서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좀 느낀 게 있다라고 합니다. 아, 그렇죠. 내가 그 현장의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보고받지는 못하고 있었다 하는 그런 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그 응급실 현장을 둘러보고 이 현장의 그 의사분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그 반영을 못 해드는 것 같다.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뭐 이런 식의 그 표현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 갔다 온 다음에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당신들도 막 다녀봐라. 다녀봐라. 뭐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어제 이제 그 목요일에 조율이 다 됐어요. 예. 목요일에 대통령실과 다 조율이 돼서 한동훈 대표가 여야 의정 사자 협의체를 금요일 오전에 이 공식 그 제안하기로 했고 네. 제안하니까 1시간도 안 돼서 대통령실도 우리도 같은 입장이다. 환영한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박찬대가 그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여야 의정 뭐 이걸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거부할 명분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의료계는 당장 들어오는 게 쉽지는 않을 듯해요.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릴 듯하나 이미 여야정 3자는 이미 이거를 의료계가 안 들어오더라도 개문 발차라고 하죠. 네. 문을 열어두고 음. 일단 발차는 해야죠. 그렇죠. 여야정이 논의해 가면서 또 의료계의 참여 속에서 그러면 그때 이제 완전체가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거를 해나가는 이런 식의 그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구도를 만든 것만으로도 정치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예. 그리고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가는데 의사협회만 여기에 안 들어온다? 음. 라고 하면 국민 여론도 또 갑자기 또 이제 의사들에 대해서 식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이 정도 됐는데 협상을 안 하는 거는 지금 국민에 대한 위험은 의사들 때문이네. 이제 이렇게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들어와야 돼요. 이제 네. 들어오게끔 만드는 것까지가 또 저 정치력이고 제가 보기에는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구도를 만드셨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내년도 대학 입시 수시 원서 접수가 맞습니다. 됩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되는데 지금 의료계에서는요. 아니 2026년 내후년 거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하겠다. 그건 뭐 환영할 만한 일인데 지금 그게 아니라 내년도 거부터 당장 고쳐야지만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가 있고 우리도 그 사자협의체에 참여할 수가 있다. 뭐 의료계의 반응이 대체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심정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아니 다음 주부터 내년도 입시 수시 원서가 접수가 되는데 맞습니다. 그걸 지금 흔들어 갖고 어떻게 맞습니다. 인가 그 수험생과 학부모들한테 엄청난 대혼란 고통을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시간이 좀 지나고 그러면 그 의료계에서도 내년 거는 이제 정말 그렇죠.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어떻게 좀 건드리기가 좀 어려워졌구나. 이제 기정사실화 됐구나. 언터처블이 됐구나. 네.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포기하고 단념하는 이런 시간이 좀 올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런 식으로 구도를 만들고 협상 카드에서 제가 보기에는 응급 의료 환자에 대한 처치를 했을 때 그 면책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법안 그 뭐 개정이나 이런 게 의료계의 수건이었거든요. 응급의료법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런 거를 협상 테이블에 같이 얹어준다라면서 진행됐을 때 그럼 2025년에 대해서는 시간도 이제 다음 주 넘어가면 못 건드리고 그렇죠. 그러면은 협상 카드는 그것만 가지고 논의를 합시다. 이렇게 가야 맞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25년도를 전면적으로 돌리다라고 하면은 의사들이 자신의 직역과 관련이 없는 교육 문제까지 완전히 해집어 놓는 시기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그렇죠. 저항이 심해질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건드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여야 의료계가 뭐 준비 관계로 못 들어온다 할지라도 여야정 뭐 이제 야당은 들어와서 여기서 또 정치 공세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추석 연휴 응급실 별 문제 없이 큰 탈 없이 그럼요. 이걸 잘 대응하는 거 이게 지금 최우선 과제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일에는 선후 경중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이 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응급실의 이 비상 상황 어떻게 하면 뭐 아주 특단의 조치를 해서라도요 응급실 의사를 충원하는데 모든 비용을 정부가 뭐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그 일선 병원에 다 쏴줘가지고 뭐 해야죠. 뭐 그렇게 한다든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네. 예, 응급실이 아주 잘 돌아갈 때의 뭐 한 80%라도 이게 좀 가동되도록 해서 응급실에서 그 응급 조치를 제때 못 받아서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분들은 없도록 하는 그렇죠. 요게 제일 최우선 과제고 이걸 통해서 추석 연휴를 그래도 잘 이렇게 넘기고 네. 요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 최우선이죠. 의대 정원 그 뭐 2020년 그거는 조금 이따 해도 돼요. 그거는. 그럼요. 예. 그럼요. 저는 그래서 그 의료계에서도 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협의를 해가지고 타협을 보는 거는 내년에도 돼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지금 당장의 국민의 생명이 문제고 그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의 그런 안타깝고 뭐 분노의 감정 이런 거는 쉽게 해소되지 않거든요. 정권이 그렇죠. 엄청난 부담이 돼요.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건 이제 걱정도 팔자스라서 나중에까지 걱정하는 게 이번에도 전통적인 보수층이었던 의료계가 지금 선거 대연합에서 이탈될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까요? 만약에 이게 개혁이라고 밀어붙여가지고 완성이 된다 그래도 다음 대선 때 아마 분명히 그럴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거 없었어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의료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장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의사 숫자를 매번 정하게 하겠다. 예. 이러면 의사들이 국민들에게는 당장 백지화하는 거 아니니까 별로 와닿지 않잖아요. 그렇죠. 의료계는 자기들이 들어와가지고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럼 민주당 찍어야지. 이제 이렇게 또 전환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그러면은 윤 대통령의 업적 사업이 날아가 버려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27년 동안 그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한 겁니다. 네. 이걸 이제 윤 대통령 같은 그 캐릭터 그 손해 보더라도 그냥 그 돌파해내고 뭐 그 뚝심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리더십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온 건데 이제 그 과정에서 좀 정교한 이 뭐랄까 그렇죠. 이 메이킹하는 수순 이렇게 액션 플랜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갖고 그 반발과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잘 맞습니다. 매니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솔직히.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지금부터 이제 추석 의료 대란 응급실 대란 그걸 잘 방어를 해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의료 현안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공의 처우 개선 문제 아니요. 이 전공의법에 보면요. 한 주에 최장 88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전공의법에. 네, 네. 이게 지금 우리 근로기준법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전공의들이요. 한 그 레지던트 네. 1년에 레지던트 평균 연봉이요. 음. 한 7천만 원이 안 돼요. 음. 7천만 원이 안 되고 네네. 한 달에 600만 원 조금 600만 원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또 어떻게 보면 그 장시간 노동인데 박봉이잖아요. 그렇죠. 노동 강도는 세고 그렇죠. 노동 강도는 엄청 세고 장시간 노동이고 예? 그런데 이 급여는 박하고 네. 이거를 어떻게 또 처우 개선하는가? 거기에 또 국가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하는 게 맞는가? 뭐 등등 뭐 이런 거부터 하면서 또 이제 내후년 의대 정원을 뭐 어떻게 잘 좀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지 그렇게 풀어 나간다면 뭐 못 풀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럼요. 그리고 이게 지금 생명에 대한 문제가 벌어지지 않게끔만 하면 불편의 문제나 돈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제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 같고 그런 게 없이 이번 추석 연휴가 왔다. 이 정치적으로도요. 집권 여당의 무덤이 될 수가 있는 추석 연휴였어요. 그럼요. 아무 대책 민심이 없이? 정말 악화돼 갖고요. 음. 아까 그 갤럽 여론조사 보여드렸잖아요. 네네. 그거를 지역별로 보니까요. 더 충격적입니다.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에서도요.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급락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아무것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민족 대이동 추석 연휴 그러면요 이 추석 연휴가 정말 집권 세력에게는 무덤이 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거였는데
그래도 그 최악의 상황은 좀 피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천만다행이죠. 예. 진짜 만약에 이게 없었다 쳐요. 진짜 근데 추석 때 무슨 일 벌어지면 그것 봐라. 손 놓고 있으니까 이 그렇죠. 모양 그렇게 되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뭐 그러나 이제 시작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까 뭐 저희들이 얘기했던 그런 것들 차분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 나가면 길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